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탁구 레슨의 김정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파트 5의 기술 중에 첫 번째 기술을 찍는 날이네요. 첫 번째 기술, 어떤 기술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자, 이번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바로 백핸드 드라이브입니다. 상대방이 커트볼로 왔을 때 제가 그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찬스볼, 커트볼을 찬스볼로 왔을 때 그 볼을 확실하게 득점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 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랑 이런 기술이 아니고 백핸드, 백드라이브로 그 찬스볼을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런 기술, 시합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그런 기술입니다. 꼭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시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합장에서도 한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스볼 백핸드 드라이브 어떻게 구사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을 보여드릴 때 사용할 용구는 바로 안드로사의 트레이버 Z 블레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트레이버 블레이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Z라는 블레이드가 가장 반발력이 강하고 탄성이 높은 그런 블레이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보여드릴 블레이드는 트레이버 Z 블레이드이고요. 그리고 러버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러버죠. 라잔터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러버는 50도입니다. R50이라는 50도에 굉장히 하드하고 반발력도 좋고 스핀도 좋다는 그런 러버입니다. 어떠한 조합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구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자, 어떠셨나요? 일단은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은 지금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찬스볼, 솔직히 지금 뭐 조금 더 뜨게끔 했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한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찬스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뜰 수는 있죠. 그런 공도 백드라이브는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떠셨나요? 제가 구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파워풀하고 그런 느낌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포인트냐 하면 스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찬스볼이라고 해가지고 스윙을 굉장히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빡 뿌리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뿌리셔도 한 방의 파워는 조금 더 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스를 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를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찬스볼이 아닌 거예요. 찬스볼을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평상시에 거는 것보다는 그래도 크기는 크죠.
그치만 완전히 이런 낚싯대 느낌에 쫙 뿌려주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뿌려서도 걸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느낌에 지금은 팔로만 보여드린 거예요. 팔을 이렇게 뿌리면서 걸 수는 있어요. 그치만 굉장히 더 세고 파워풀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치만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은 사채는 쓰지 않고 상체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뿌리는 느낌이죠, 이거는. 네, 다시 이게 뿌리는 느낌. 그리고 제가 거는 느낌, 조금 더 잡는 느낌은 이렇게 잡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조금 더 끝스윙을 잡아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뿌리는 느낌으로 많이 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걸려면 끝스윙을 확실히 잡아준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스윙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이 찬스볼이 떴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이 뿌려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라켓가 위로 가고 팔꿈치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뿌려지면 공이 빗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옆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아니고 원래는 팔꿈치가 라켓보다는 위로 가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찬스볼이다 하더라도 상대의 공은 커트입니다. 맹공이 아니고 커트예요. 그러면 라켓은 커트볼보다는 밑으로 와 있어야 합니다. 공이 만약에 굉장히 높게 뜬다면 모를까? 굉장히 높게 뜬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백드라이브 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이 떴을 때는 커트볼은 그 공보다는 라켓가 밑에서 나와야 그 회전을, 그 깎임을 이겨내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스윙을 날리다 보니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고 라켓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는, 백스윙이 비껴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일단은 맞는 면이 굉장히 적죠. 그렇게 되면 찬스볼을 미스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방법은 라켓을 그 공의 평행 느낌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보다는 밑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팔꿈치가 공의 위로 가겠죠. 라켓의 위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팔꿈치로 올려서 공을 잡아주고 라켓은 그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 면이 이렇게 까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껴 맞게끔 까지는 게 아니고 라켓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턴 시키면서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려와 있으니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낚싯대 느낌으로 뻗어서 빠른 스피드로는 갈 수 있지만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 느낌을 라켓 팔꿈치를 들고 라켓을 밑으로 내려가되 근데 이 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살려서 이 면을 살리는 느낌으로 손목을 사용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급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목 사용은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포인트다? 맞을 때 정확히 맞게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손목을 많이 뺀다기보다는 여기서 이 면만 정확하게, 맞는 면만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바로 팔꿈치입니다. 여기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쭉 뻗어버리면 스윙이 오른쪽으로 가요. 이걸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잡고 앞쪽으로, 라켓을 앞쪽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주면 공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앞쪽으로 가주는 이거를 축으로 잡은 다음에 뒤에서 잡는 거예요.
이 축으로 쭉. 이렇게 되면 스윙이 뒤에서 앞으로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지만 축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찬스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하면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의 느낌이 발생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뒤에서 앞쪽인데 팔꿈치를 조금만 안으로 당기면 축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끝스윙입니다. 자, 날리는 포인트다. 내가 스윙을 날리면서 건다 하면 손목이 끝스윙에서 쫙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멋은 있습니다. 굉장히 쫙 뿌리니까 굉장히 멋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 손목은 많이 쓰세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백 손목은 면이 깨지지 않는 한도에서 많이 쓰십시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많이 쓴다기보다는 처음부터는 맞는 거를 포인트를 잡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맞는 거를 포인트로 잡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백스윙을 점점 많이 쓰세요. 저는 진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 그 대신 포인트는 앞손목. 앞손목은 내 팔꿈치가 넣어지는 거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잡아주는 건데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거를 잡아주니까 더 이상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갑니다. 여기서 잡는다고 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딱 잡는다면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스윙 스피드가 나온다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잡으려고 하셔야지만 이 손목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체는 쓰지 않겠습니다. 상체만 보면 뒤에서 잡는 거예요. 다시 팔꿈치를 올리고 뒤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보여주면 촥!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걸 좀 빨리 가볼게요. 잡아서 촥! 지금 끝스윙도 튕기지만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오른쪽으로 조금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려고 해도 이 정도는 가는 거예요. 다시 이런 느낌이죠. 다시 이런 느낌이에요. 끝스윙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잘못된 스윙은 이런 스윙이에요. 이게 잘못된 스윙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뿌려지는 거는 스피드는 아마 이게 훨씬 더, 저도 여기 맞네요. 다시. 이게 훨씬 더 스피드는 빠르고 뿌려지는 건 강하죠. 그렇지만 미스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런 느낌을 최대한 빠르게 잡아서 척! 잡아주면 확실히 갑니다. 저도 최대한 잡지만 오른쪽으로는 조금은 가요. 이 정도까지만 가도록. 안 가게 잡아도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는 건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윙 스피드는 쫙 회초리의 느낌으로 쫙 나오지만 얘를 넣어주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엄지손가락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켓을 엄지로 꽉 잡아줘야 됩니다. 라켓가 여기 뭐 손가락, 어떤 분들은 손가락 엄지와 검지만 힘을 많이 줘야 한다 뭐 이렇지만 이 정도의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때는 저는 전체적으로 줍니다. 아시겠죠? 특히 엄지가 중요해요. 뒤로 밀리지 않게끔 하려면 엄지를 잡아서 쭉 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위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체를 사용하지 않지만. 아시겠죠? 하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충분히 뭐 위력적이긴 해요. 근데 불안해요. 저도 지금 하체를 사용 안 하지만 불안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체로 좀 넘어가 볼게요.